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0분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진짜로 많이 왔습니다. 어제보다. 시험도 끝났지만 또 한번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몇 강이에요? 22강이고 교재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요? 36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 주혁이. 자, 이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자석 사이에서 쿨롱이고. 마이크 하나 채워줄까요? 아니요. 자, 오늘은 뭐예요? 자석 사이에서 쿨롱의 법칙입니다. 어제 조금 이제 교재에서 덜 끝난 부분은 수업 끝나면 교재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석 사이에서 쿨롱의 법칙을 배우고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거기서 나오는 쿨롱의 법칙은 뭐였어요? 어디 사이에서의 쿨롱의 법칙이었어요? 전하에서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이 자기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미리 써놨어요. 머리에 담고 있기 싫어서 미리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더 쉽다 그랬죠? 소준이, 영어로 어떻게 돼요? 자기장을 영어로 해보세요. 와, 발음 좋죠? 마그네틱이 뭐예요? 자석. 필드는 장이죠, 장.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 우리 전기장 얘기할 때 우리가 얘하고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될 것이 전기장이에요. 전기장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전하들이 노는 공간이 전기장이 되는 거고, 자석들이 노는 공간이 뭐예요?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를 공부한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더 쉽다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가 자석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얘는 무슨 자냐면 자기 자자예요. 그 다음에 기운 기자고. 자석들이 노는 공간인데 자석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석 모른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처음 듣습니다. 그럼 이제 배우면 되겠죠. 좀 충격이겠죠. 자석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자석 언제 가지고 놀았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가 아니지. 국민학교 때. 선생님 국민학교 때 그거 놀았어요. 자, 근데 자석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럼 자석이 뭐예요, 자석이? 사실 자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럼 자석이 뭐예요, 자석? 우리 상훈이 대답 잘하죠? 자석이 뭐예요? 이제까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자석을 얘기해 보세요, 자석. 자석이 뭐예요? 와, N극과 S극이 있는 거다. 또, 자기가 한다. 또 자고 있어요, 또, 따로. 큰일이에요, 아침에 일찍 오는데 잠만 자고. 그럼 자석이 또 뭐 종류가 뭐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한번 찾아봐야 되나? 지난번 우리 자석. 우메. 이거 자석이죠? 자석 맞아요, 틀려요? 요거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붙일 일은 자석기를 붙일 일은 없고 우리가 칠판에다 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N극이 S극이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돼요? 근데 자석과 자석가를 붙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게 자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석 중에 뭔 자석이 있어요? 거기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0분만 수업은 이제 자격증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영구자석하고 뭐가 있어요? 전자석 있죠? 그럼 영구자석은 뭐예요?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거고, 전자석은 전기만 줄 때 자석 성질을 가지는 게 전자석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격증 책에서 다루는 거 뭐냐면 자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자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우리는 이 사이에서 미치는 힘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에서 이미 쿨롱의 법칙을 배웠어요. F. 그 다음 뭐가 나와요? E.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위는 뉴턴이고 힘이었고
단위는 뭐예요? 볼트 퍼 미터이고, 단위는 좀 선생님도 어려워요. 뭐예요, 이게?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기의 세기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얘는 볼트고, 뭐였어요, 얘는? 전 위였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전기장을 배웠으면 자기장은 훨씬 쉬워요. 공식이 다 똑같아요. 전화가 자석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뭘로만 바뀐다? 전화가 자석으로만 바뀌는데, F는 그대로예요. 나머지는 근데 E와 V가 다른 걸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합쳐놓은 게 뭐냐면 전기 자기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기약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를 합쳐놓은 학문인데 결국 여러분들 배우면 이제 뭘 알게 되냐면 결국은 전기가 있으면 자석을 만들 수 있고 자석이 있으면 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을 계속해서 부수고 들어가면 거기에 전자가 존재해요. 결국은 그 전자 때문에 회전하는 전자 때문에 자석의 성질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밝혀진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결국 이거예요. 교재를 보기 전에 공식 몇 가지만 쓰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장 안에서의 쿨롱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공식을 먼저 써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주연이.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 공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놈 때문에. 요놈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 다음에 요분. 요분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가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교재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식 얘기하고 교재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하다가 지금 쉬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주연이가 겁나 공부 열심히 하다 학기 초에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 아프시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지금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 좀 핑계를 좀 대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뮤라고 읽어요, 뮤. 얘는 투자율이라고, 투자율. 그러면, 전기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F는 이거 어떻게 됐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1, Q2였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시험 볼 때까지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였어요? 입실론이라고 해갖고 유전율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M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M은 이제. 얘 M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얘는 전화량이었어요. 전화였어요. 얘는 뭐예요? 모르겠으면 자석 그러면 돼요.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석 그려도 돼요. 있어 보이려면 이제 뭐예요? 자하 또는 점자 극의 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이든 S극이든 양 두 개의 자극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미친다고 말이에요. 힘이 미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전화하고 다르잖아요. 전화는 여러분 들고 다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자석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붙거나 떨어지거나. 방금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공식만 알면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숫자를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여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암기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암기를 하라고 했을 때 결국 암기를 안 한다. 그 말은 나는 수업 거부한 거하고 똑같아요. 수업 거부예요. 알겠어요? 자, 암기하세요. 다행히 거부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뮤 재료는 외워야 되는데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자격증 수업 시간에는 이거 참 제가 설명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냐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H는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읽을 때는 헬리라고 읽어요. 자, 단위가 다 안 되면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넘어오세요. 단위를 다 찾는다는 건 좀 어려워요.
그 대신 뭘 기억해야 돼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4파이 입실론, 뮤 제로에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분의 1을 하면은 몇이 나오냐면 6.34 곱하기 10의 4승이 나와요. 선생님, 천재 같죠, 선생님? 여러분들 먼저 외우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은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IQ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는 암기를 하고 가야 돼요. 약 6.3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그래서 교재를 보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장에서 나르는 쿨링 법칙에서의 유전율 어떤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유전율은 뭐에서 전하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으면은 자극이 세기가 투자하는 비율이다. 그리고 값으로는 4파이 10의 7승 그리고 얘를 전체로 계산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다. 한번 혹시 선생님도 틀렸을지 모르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라는 건 항상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잊어먹기 전에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자격증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갱신을 하지 않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운전면허는 면허증도 시간이 지나면 갱신 제도로 합니다. 신체 검사하고 그래요. 근데 전기 관련된 자격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오는 자격증은 한 번 따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10년 후에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쿨링 법칙 물어보지 않아요. 오메 법칙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술이 늘겠지만 한 번 따고 써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 머릿속에 백지 상태더라도 자격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샤프할 때 자격증을 따고 그걸 가지고 현업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현장 가갖고 기술자가 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암기하세요. 근데 암기 안 하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서 여러분들 암기하지 마세요. 이해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야 되고요. 6.33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이 10의 4승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격증하고는 멀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자, 그럼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어제 안 한 것 중에 이제 정전 흡입력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식은 선생님이 공식 외우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흡입력은 단위 최적당 저장된 에너지와 단위 면적당 정전 흡입력이 같다. 여기서 했어요. 어제 뭐 했냐면 정전 에너지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정전 흡입력도 단위는 다르지만 공식은 같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선생님은 외울 때 뭐부터 외웠다 했어요? 2분의 1 ED로 먼저 외웠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걸 하나를 외워야 돼요. 셋 중에 하나를. 그 대신에 뭐는 기억해야 돼요? Q는 이꼴은 CV하고 D는 이꼴은 유전율 곱하기 2. 이걸 외우지 않고서 이거를 끄집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어제 거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는 공식이 타타타 튀어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전속 밀도, 유전율, 전기장.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어제 찾다가 못 찾았어요. 최적전화 밀도인데 왜 전속 밀도가 똑같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걸 써놓은 책도 있고 안 써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어제 한 1시간 정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떤 책은 이게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생략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고 이제 오늘 본 수업 방금 내용 정리했던 부분이 이제 이리로 가겠습니다. 자, 자기의 성질과 자기장입니다. 이미 얘기했죠. 자기장이 뭐예요? 자석들이 놀고 있는 공간이죠. 거기에서 힘이 비치는데 그게 쿨링 법칙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F에서 뭘로 와야 돼요?
전기장에서는 2로 갔던 것처럼 자기장이 3개로 가요. H로. 그리고 전기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FEV였다면 FHB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그 버치까지 아마 끝날 겁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자기현상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죠. 자석이 자화된 자성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을 말하고 자석 주위에 철을 놓으면 철이 자화되어 자석이 되고 철과 자석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쿨롱의 힘이 작용한다. 근데 여기서 말한 게 여러분들 자석 한 번씩 만들어 봤죠? 여러분들 20대가 저기 전에 자석도 안 만들어 봤어요? 자기 자석 만들어 봤다? 선생님, 저는 산에 가서 자석 해갖고 왔습니다. 자석이 연구자석 있잖아. 그죠? 태생이 자석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연구자석 하나가 있어요. 자석을 만들고 있으면 하나 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전기과 하면은 드라이버 만져야 드라이버. 어르신들 드라이버라잖아.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만져요. 안 만져봤다 보면 이제 전기과에서 열심히 실습을 해야겠죠. 그러면 나사를 딱 드라이버로 딱 대면 어떻게 돼요? 붙은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석이에요, 자석. 연구자석이에요, 그거? 전자석이에요. 연구자석이죠? 여러분들 경험 없어요? 자석에다가 세부치를 붙여놓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부치가 뭐가 돼요? 자석이 된 거 몰라요? 오늘 다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자아가 뭔지. 아까쯤에 쿨레버츠 먼저 썼지만 뭘로 표현해요? M으로 표현하고 읽을 때는 웨버로 읽는다. 그래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기량 그랬는데 자극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값은 주어지겠죠. 기내사 시험에서는. 알겠죠? 그 다음에 자화란 말은 자석이 되는 걸 자화라 그래요. 봐보세요. 자석에 철과 같은 물체를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플라스틱에다 붙여놓고 자석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생이면 이해하죠? 그래야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한 10년 동안 붙여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 돼 있을까요? 오늘 배우고 나면 알아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 배웠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래. 10년 후에 한번 봐보자. 10년 후에 봤는데 안 붙어. 그때서 안 붙어. 근데 우리는 전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배우니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띠는 현상을 자화라 그런다. 안타까워요. 저 우리 학생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몹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집에서는 잠을 잘 수 없나 봐요. 네? 그죠? 자, 자석의 성질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무엇과 뭐가 있어요? N국과 S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전기 제대로 공부 안 했을 때는 쪼갤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쪼개본 적 있어요? 이건 지금 막대 자석이죠? 문구사에서 파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쯤에 보여줬던 그 자석은 막대 자석이 아니죠? 요거 막대 자석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요즘에 네오디움 이런 얘기 하죠.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자석도 아주 센 게 있죠? 그럼 여기에는 앞면이 S, 그러면 뒤집으면 N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그림이 말하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쪼갤 수 없다. 선생님은 처음에 진짜 셋업으로 자르면 쪼개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요놈은 N이고, 요놈은 S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쪼개면 다시 NS, 또 쪼개면 NS, 또 쪼개면 NS, 이만큼 쪼개도 NS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기 자기학을 조금 더 깊이 배우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까지 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 발견하는 것 자체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와요.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만들지 못하는 게 있다. 자석을 만들기 좋은 게 뭐냐? 정확히 말하면 강자성체고.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상자성체. 아예 반대적인 성질이다가 반자성체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율이 1보다 허블라이 크다 되어 있죠? 비투자율. 마찬가지로 유전율도 진공 중에 유전율, 비유전율이 있었던 것처럼 S든
투자율도 뮤 제로와 뮤 S 또는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보세요. 값으로는 1보다 훨씬 큰데 강자성체는 뭘 강자성체라고 한다? 자석으로 어떤 물질을 자화시킨 후에 자석을 제거해도 자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다? 강자성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향도 똑같고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자성체 가지고 있는 자석 사이에 놔두면 얘가 자석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철, 코발트, 니켈이 대표적인 강자성체다. 우리 책에 이제 외우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친절해요. 상자성체는 1보다 훨씬 크지 않고 1보다 크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저하시킨 후에 제거하면 자석의 성질이 바로 잃어버리는 것을 한다. 알루미늄, 산소, 공기, 텅스텐. 그러니까 대고 같이 붙이면은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떼버리면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공부로 말하면 뭐예요? 공부를 딱 하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딱 좋은 건데 공부를 딱 떼는 순간 잊어버린다. 희발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반자성체는 우리 반장이 늦게 와갖고 이제 꼭 일찍 온 것처럼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방금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방금 들어왔어요. 집에서 몇 시에 나섰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화될 때는 오른쪽 그림처럼 외부 자석의 극선과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되지만 어떻게 돼요? 반자성체. 말이 좀 이상하네. 자화될 때 오른쪽 그림처럼 외부 자석의 자극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며 지금 여기 봐보세요. N이 되면 S가 되고 S가 되면 N이 되면 N이 되고 S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자성체는 거의 자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구리가 주로 뭐에 사용돼요? 전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니코 강철이다. 요거 안에 외우면 되겠죠? 또 봐보세요. 알루미늄 상자에는 산소 공기만으로 텅 비어있다.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알겠죠? 잠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자석에 대한 성질의 설명 옳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자극은 자석의 양끝에 가장 강하다. 자극이 가지는 자기량은 항상 N이 강하다. 자석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극성이 있다. 같은 극성의 자석은 서로 반발하고 서로 흡입한다. 내용 정리는 아직 안 됐지만 딱 봐도 뭐예요? 2번이죠. 자, 그러면 쿨롱의 법칙 부분만 설명을 하고 오늘 30분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석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쿨롱이라는 사람은 그 쿨롱 맞습니다. 쿨롱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석 사이에도 힘이 미치는 걸 찾아냈는데 결론은 뭘 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F는 이꼬르 4파이 뮤 제로분의 1분의 선생님 어떻게 썼어요? 아까 좀 쓸 때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선생님이 이걸 분리를 해서 외운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K라고 상수로 빼놓은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4파이 뮤 제로, 4파이 뮤 제로,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을 대입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뭐가 나온다?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온다. 시험 보러 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일일이 대입하는 것보다 6.33 곱하기 10의 4승을 암기를 하고 하는 게 편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선생님 저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안 쓸랍니다. 안 써서 합격할 수는 있어요. 왜요? 기능사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것도 한 30-40%는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리에 해당되는 거 자극의 세기 되죠? 지금 현재 뮤조류라는 얘기는 똑같이 입실론 재료에서 말한 것처럼 공기중 또는 진공중의 투자율이다. 투자율도 설명해 놨죠? 투자율은 물체를 자화시킬 때 자화되는 정도를 수치한다는 것이다. 물체를 구성하는 자구들의 외부에 가한 자기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자구들의 배열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중요한 건 뭘 외워야 돼요? 진공중의 투자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쿨러의 법칙도 풀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이 뮤분의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쓰는데 뮤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대로 하면 뮤 제로와 뮤 S로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진공중이라고 하면은 D 투자율이 1이 되기 때문에 바로 6.33 곱하기 10에 몇 승으로 간다? 4승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문제 마지막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쿨러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바로 적용하지만 시험 보러 가면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겠죠? M1이 몇이에요?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웨버. M2가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웨버. R이 10cm. 그러면은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몇 뉴턴인가?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본 단위는 뭘로 돼 있어요? 밑으로 돼 있죠? 네, 뭘로 돼 있어요? 센티미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밑으로 바꿔줘야 되죠? 밑으로 바꾸려면 센티미터는 몇을 곱해야 돼요? 100cm가 1m죠? 10에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되죠? 자, 계산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시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바로 6.33 곱하기 10의 4승으로 가고, 곱하기 어떻게 돼요? 아까 10c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으로 돼 있죠? 이게 익숙하면은 뭐 0.01 가도 상관은 없어요. 뭐 모르겠으면 그대로 계산기 눌러서 가로를 잘 쳐야 돼요. 계산기 쓸 때는 분수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손으로 할 필요 없어요. 계산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하면 됩니다. 시험 보러 갈 때는 CBT죠, CBT. 컴퓨터 시험 봅니다. 종이를 주긴 하지만 선생님은 CBT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기능사 시험 보러 가면은 컴퓨터를 시험 봐요.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가져갈 수 있고 종이를 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모하면서.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자기장 안에서의 쿨러의 법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